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주주님들.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이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 사파바디 플랫폼의 가치는 정말 이 무한적으로 우리가 이 에이프릴 바이오를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하반기는 물론 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라이선스 아웃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과 현재 왜 제가 저평가라고 생각하는지, 현재 에이프릴 바이오가 어떤 단계를 밟고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렇게 또 이슈가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이, 이 이슈를 제가 좀 간략하게 좀 간추려 본다면, 보시는 것처럼 이 앱음용과 염증 유발 이 사이토카인 IR18을 타깃하는 이 자가 면역 지혈한 치료제 후보 물질인 이 APB-R3 같은 경우 이 텀 시설 체결한 후에 6개월 만에 이 라이선스 아웃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동안 이 IR 타깃 후보 물질의 경우 명확한 이 작용 기전이 좀 확보되지 않았는데, 현재 이 IR18 타깃으로 하는 이 APB-R3의 임상 1비상이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 MOA가 증명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이 MOA는 이제 작용 기전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에서 이 플랫폼의 가치나 현재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의 가치를 더욱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고, 또 추가적으로 이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 R3 같은 경우 6,500억의 라이선스 아웃을 했고, 계약 규모 이 선급급 200억을 수령을 받았는데, 최근에 도 이슈가 나왔었죠. 여기서 수령을 받았다라는 부분 우리가 크게 눈여겨볼 수 있었고, 그리고 이 기술에서 판매를 실시하게 될 시 로열티마저 별도로 지급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.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장하기 전에 이 APB A1 같은 경우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에 5,400억 규모로 수출을 완료를 했고, 여기서 현재 1조 2천억이 넘는 규모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, 플랫폼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. 그만큼 이 에이프릴 바이오 또한 이 기대감이나 이 밸류 자체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사파바디 플랫폼에 대해서 이 라인사운스 아웃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만큼 어느 정도 이 플랫폼의 가치는 입증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우리가 또 어떤 분야를 보셔야 되냐면, 현재 이 룬드백과 이 앱음문에서 기술 임상에 대해서 데이터가 좋고 임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시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가치도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여부들 우리가 상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좀 가치가 좀 아직 저평가가 아닌가라고 지속적으로 생각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가 이 플랫폼 자체를 GLP-1과 이 ADC 등 이 비만 치료제와 항암 시장에 대해서 좀 확대를 넓히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, 이 두 가지 시장이 현재 이 개화 시기이고 매출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, 여기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 매출도 더 큰 폭으로 올릴 수 있고 가치가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 플랫폼 같은 경우 이 하나의 플랫폼, 딱 한 개의 플랫폼으로도 비독점을 기반으로 여러 상대방에게 이 라이선스 아웃이 가능합니다.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, 기존 이 물질 자체를 개발하게 되면 이 물질 자체 이곳저곳 옮기다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. 하지만 이 비독점을 기반으로 여러 상대방에게 이 라이선스 아웃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 매출 자체도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 이 R3 같은 경우 2025년 상반기에 이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대상 임상 이상을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, 여기에 대해서 이 IND 신청을 넣었을 때 기대감이 다시 재차 반영과, 또 여기서 또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좋게 될 시 이 라이선스 아웃이나, 그리고 이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과, 그리고 최근에 이 바이오 생태계에서 이 IV 제형 피하 주사가 아닌 이 SC 제형으로 좀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또한 여기서 이 SC형 전환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 기대감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
현재 이 아직 저평가인 부분이고 기술을 입증할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하지만 이 가치는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정말 이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고 아직 입증 시기이고 초입 단계이다 보니까 기대감 자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죠.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차트 현황을 우리가 함께 봤을 때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부터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왜냐, 이 기술에 대해서 데이터 자체도 정말 좋게 나왔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얼마든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딱 이 AFB R3가 라이선스 아웃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급등을 했지만 그 이후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주주님들이 마음도 속상하고 굉장히 아프실 거라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여기에 대해서 R3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현재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기술 가치나 이 라이선스 아웃이나 이슈 등이 좀 나오지 않아서 좀 지지부진하다 기대감이 좀 크게 반영되기는 좀 힘든 모습에 있다라고 이제 주주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겠죠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차트 흐름과 이 수급 현황을 좀 우리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급 자체 힘이 잘 아직 빠지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현재 이 구간에서는 이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지지 라인을 좀 우리가 보셔야겠죠. 여기서 현재 강하게 저항을 받고 지속적으로 좀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차트를 좀 작게 봤을 때 이 구간에 매물 라인이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. 왜 쌓여 있을까요? 바로 이 구간 때 아무래도 이 수급 자체가 굉장히 크게 많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잘 소화가 돼야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저항 라인까지는 좀 힘있게 가주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저항 라인인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요. 현재는 이 매물 라인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소화하는 시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지지 라인으로는 이 구간과 그리고 이 구간 으로 지지를 받아주었던 이 구간의 라인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이런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 작년 에스모에서도 GLP-1과 적용을 통해 이 뇌시 치료제로도 이 데이터 자체가 정말 좋았고 그리고 현재 2025년과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대한 이 모멘텀 자체가 얼마든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이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런 여부에 따라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어떻게 또 변하는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.